역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론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승부를 위해서 꿈이 다시 주목받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전문가께서 치열하게 문제를 드러내서 토론하는 것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모처럼 두고 내년 4월 총선의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에 내년 승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정책연구원에 있는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헌신의 힘을 다해서 이번 가을 동안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토론회 발표, 사회 토론회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기념 행사가 민주진보진영, 나아가 민주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와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큰 나침반의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이명박 정부 4년 지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는 갈갈이 찢긴 누더기와 같습니다. 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갈라졌습니다. 국민은 특권층과 보통 사람들로 갈라졌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고루하고 수구적인 이념으로 우리 사회를 차별사회와 불평등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비호를 받던 부산저축은행이 부도나자 VIP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전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금한 돈을 다 빼갔습니다. 대신 박봉으로 쪼개고 억척스레 장사해서 겨우겨우 모은 시민들의 종잣돈만 다 떼이게 생겼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의 이유라며 무려 3,0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조남호 회장 한 명에게 3년 동안 140억 원을 배당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나뉘어 밥을 먹이겠다는 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입니다. 무상급식에 복지 만국병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도 부자들은 세금을 무려 95조 원이나 깎아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차별과 불평등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공정과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해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분열된 대한민국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다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산산조각 내버린 소중한 가치를 하나하나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평등의 가치, 평등사회의 꿈이 다시 주목받기를 희망합니다. 그 누구도 평등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데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왕과 평민이 평등하다고 외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제도 역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노예제를 폐지하고 백인과 흑인이 평등해지고 나서야 시작된 것입니다. 평등이 훼손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또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이 붕괴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점차 불평등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회평등, 출발선의 평등조차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편법, 불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상속하고 중소기업을 억누르고 MRO 사업 등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또 비싼 등록금 때문에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도 막대한 학자금 대출 빚을 짊어진 채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의 대학생들이 고금리 사채 빚을 800억이나 끌어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산층과 서민의 자녀들이 특권층 자녀들과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평등을 내버려 둔다면 점점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따라 기회의 평등도 사라져간다면 대한민국의 분열을 치유할 길은 없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균열로 우리 사회는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민주당이 불평등 사회를 치유하고 평등의 정신을 회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가치 회복이며 공동체의 복원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강령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7군데 등장합니다. 양성평등, 법 앞의 평등, 기회평등, 건강 수준의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문별 평등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평등에 대한 지향을 당의 강령 노선에 전면화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차별사회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의 강령은 평등에 대한 더 진지한 고찰과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당은 사회적 가치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가치와 노선을 새롭게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를 한데 묻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약속을 의미하는 당 강령준비위원회를 꾸릴 생각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재벌 문제나 미디어 다원주의와 같은 좀 더 구체적이거나 진화된 형태의 민주적 가치를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제안한 평등사회에 대한 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 강령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박순성 원장을 중심으로 준비해온 많은 연구 성과를 강령에 담아 민주당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할 새로운 강령은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민주당의 신년 대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새로운 강령은 야권 대통합 논의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보의 길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가치가 통합되면 그것은 정당 통합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통합과 이에 기초한 민주진보 대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 창립 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 새로운 진보로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민주정책연구원의 커다란 역할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